이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2351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마포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를 전세 12억에 맞출 수 있다고 해서 투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투자금이 적다 보니 자꾸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답변 드리면요, 매수 반대다. 반대. 지금 전세 금액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갭이 확 좁혀졌어요. 이거 잡는 순간 나중에 폭탄을 그냥 끌어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위험한 거 지금 반대다. 반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신촌숲 아이파크가 있고요. 서강대역과 광흥창역,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위치하고 있고, 경의선 숲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대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위치는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요. 매매 금액이 얼마였냐면 16억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얼마였냐면 8억 정도 했어요. 이게 2020년 작년 기준에서 매매 금액이 18억까지 올라갔고 전세가 9억까지 간 겁니다. 자, 첫 번째, 물가가 상승하면요, 물가가 상승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물가가 상승한 그 이상만큼 임대료를 상승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임대료는 뭐예요? 전세가.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8억이었던 게 지금 전세가 9억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금액을 올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작년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임대차 입법 중에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전세 계약이 2년 만료 기간이 있죠. 근데 이거를 2년 더 연장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권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전세 9억을 4년 동안 나는 한 푼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가 9억이 계속 동결된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손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 금액을 확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온 이후부터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전세가를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뒤에 있는 전세 금액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시켜서 전세 금액 12억이 확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금액 12억, PD님이 봤을 때 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 제가 따라서 첫 번째, 물가가 상승하면 전세가 올라간다. 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수억이 떠버렸어. 이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매매 금액이 20억까지 올라갔어. 이게 실거래가 고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전세 금액은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세 가율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전세 가율에서는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전세 가율이라는 건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이 상승기에는 대부분 신축, 구축 다 포함해서 50%대까지 전세 가율이 떨어집니다. 전세가는 별 변동이 없는데 매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기에 맞아서. 그래서 이게 벌어진 겁니다. 반대로 하락기에는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매매 금액이 떨어지니까 매매 수요자가 전세로 가는 상황이 나와요. 또는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는 분들도 전세로 많이 가죠. 이러다 보니 이게 좁혀져요. 그래서 최대 80%대까지 올라갑니다. 실수요가 강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기에는 전세가율이 한 60%대 나와요. 이 반면에 투자자가 많이 접근한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워낙 낮죠. 강남은 한 40%대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락기에는요, 이 강북 지역, 실수요가 강한 지역은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90%대까지도 올라가요. 자, 그렇고 보편적으로 80%대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매매 금액 20억짜리가 지금은 아직도 상승기니까 50%대까지 나온다면 이 전세 금액이 10억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10억대까지. 9억짜리가 10억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점진적으로. 자, 이 반면에 이게 지금 상승기예요. 자, 이 반면에 만약에 하락기가 되면 매매 금액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게 실거래가 고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실거래가 고점 대비 30-40%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0%대 떨어진다면 거의 한 6억 정도는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락기 땐 전세가율이 8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세 금액은 14억 대비 80%면 얼마예요? 한 11억대 나오는 겁니다. 11억대. 자, 따라서 원래 뒤에 있는 이 전세 금액을 미리 땡겨서 이 전세 금액을 사용한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그럼 이게 비정상적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전세 금액이 지금 벌써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안정화 찾아가면서, 임대차 입법이 안정화 찾아가면서 전세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뒤에 전세 금액이 안정화돼서 이 1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 PD님이 세입자라고 해요. 12억 주고 전세 들어간 세입자예요. 근데 2년 뒤에 보니까 주변에 전세 금액이 10억으로 내려앉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딴 데 가야죠. 딴 데 가야지. 왜? 나는 2억을 손해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요. 그 옆집으로 아마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2억을 빼줘야겠죠? 2억을 어디서 빼줄 거예요? 어디서 빼줄 건가요? 이 전세 금액 12억짜리 주변에 전세 금액 10억이면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안 하고 나간대. 그럼 2억을 어디서 빼주실 거냐고, 현금 없는 분들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갭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 전세 금액 12억짜리가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전세 금액이냐라고 봤을 때 한 24억대까지 올라가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전세 금액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남 일대가 25억, 27억인데 어떻게 마포에서 지금 25억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갭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매매 금액이 높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발상이다. 주변에 전문가들 보면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에 갭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바른 투자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인생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독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안 드리는 겁니다.